이더리움 이거 빼고 솔직히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최근에 막 여러 가지 호재들 많이 터져서 뉴스를 좀 봤는데 별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 왜 의미가 없냐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선 아주 과거에 시작된 그 버블의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은 너무 오래 시간이 너무 오래 많이 걸리고, 솔직히 이거를 좀 이해를 완전히 다 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도 이 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 제가 사실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왜 아무거나 사야 되느냐라고 말씀 좀 드리자면, 아주 오래전 역사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뭐 금융의 역사, 이걸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알고 좀 넘어가야지 제 투자 철학으로 인해서 왜 지금 존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철도 관련된 그 버블이 있었고, 이제 항공, 자동차, IT, 뭐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진짜로 상용화돼서, 뭐 스마트폰도 있죠, 버블은. 그러니까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것들, 너무나 당연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버블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도 미국에서 포드가 양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이게 버블이 시작된 거예요. 버블이 시작돼서 버블이 꺼지면서 없어지는 회사와 합병되는 것들, 그리고 살아남은 것들, 이것들이 지금까지 와서 내연기관이라는 자동차가 아직까지 잘 굴러가고 있는 건데, 자동차 산업이 이제 변화하죠. 저는 여기서도 또 다른 이제 게임 챌린저가 시작되는 생각해요. 근데 코인 얘기하는데 왜 지금 자동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말씀드리려는 게, 없어지는 회사, 이 뭐예요? 회사라는 게 코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없어지는 코인과 또는 합병되는 것들, 그리고 살아남는 것들. 지금 살아남는 게 제일 큰,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에 대충 봤을 때 리플 있고, 에이다, 라코, 라이트코인 이거 있고, 라이트코인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오스 뭐 이런 게 있겠죠. 좀 시총 크고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뭐 BK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확률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저는 리플, 에이다, 라이트코인, 이오스, BK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위험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왜 좀 안 오른 코인, 좀 이름 뭐 알트코인, 이걸 왜 자꾸 권유하냐면,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 모든 게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그러니까 살아남는 걸 정해지기 전까지 모든 코인은 다 올라가요. 저는 코인은 금융위기 이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금, 돈의 흐름. 이걸 통해서 이 역사가 짧은 코인조차도 과거 철도, 항공, 자동차, IT 모든 버블,
시작되고 꺼지는 그 과정을 코인에 그대로 접목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버블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월봉 보고 안 오른 거 그냥 사세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코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주식도 저는 이 토대 안에서 물론 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코인 한다고 하는 뭐 코인 전문가? 좀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고 펀더멘탈 분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추종하시는 분들, 저는 좀 코인 시장 보면은, 저도 코인을 17년도부터 했었는데, 솔직히 그 17년도의 코인 시장의 수준과 지금 코인 시장의 수준이 솔직히 변화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코인이나 주식을 잘하는 것이랑 유튜브를 잘하는 거랑 다른 영역입니다. 유료방 운영하시는 분들, 과연 수익률이 저보다 높을까요? 그리고 그걸 인증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유료방으로 해서, 그냥 현울림으로 잘 마케팅을 해서 유료방을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래대금 높은 거 사냐 낮은 거 사냐 물어보시는데, 저 낮은 걸로 봐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낮을수록 지금 현재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이오타,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그냥 걸으세요. 에드엑스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나 어거 이런 거는 계단식 쭉 올라가다가 슈팅 나왔죠. 그리고 지금 잔잔하게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자, 이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일봉 보면은 쭉 하면 오 이거 어떻게 사 막 이러는데, 제가 월봉에서 고르라고 하신 게 이렇게 봐요. 안 올랐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많이 눌려 있는 것들,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아요.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통 코인이잖아요. 17년도 이제 버블 그 당시까지에도 있었고 이렇게 쭉 왔는데 아직도 상패 안 되고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티스나 어거 뭐 이런 걸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자, 스토리지 있죠.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17년도 고점 뚫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스토리지가 얼마나 그렇게 좋길래, 이게 얼마나 그렇게 좋으면은, 예? 스트라티스나 뭐 어거 이런 거보다 슈팅이 나올까 생각하면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안 오른 걸 사서 기다리면은 이것과 같이 스토리지처럼 올라간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알 수 있겠죠. 오른 거 계속 가지고 있냐, 이 팔아서 안 오른 거 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내가 팔아서 안 오른 거 샀어요. 그러면은 제 금액이 더 커졌잖아요.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금액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러면은 저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평단가를 지키면서 버블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자산의 일부를 빼놓고 일부만 계속 한다 이러면은,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일단 이 평단가를 지킬 거고, 끝까지 갔었을 때 존버한 사람이랑 기회비용 해서 옮겨 다니면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랑 사실 별 크게 차이 없어요. 오히려 존버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있고,
그리고 뭐 무슨 코인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은 몰라요. 저도 무슨 코인이 진짜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많이 안 샀어요. 저는 상패 당할 거랑 최대한 리스크 없이 가자. 그리고 상패 당하더라도 한 종목에서 10배, 20배 오르면은 나머지 상패 당한 거 다 복구하고 남는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펀디도 팔았던 게 저는 오히려 펀디가 상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판 거예요. 그 펀디 안 팔고 냅뒀으면 지금 10억 넘었어요. 근데 그걸로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더 안전한 길을 택한 거고 그렇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한 거니까 그냥 제 재량껏 한 거고 전 제가 한 범위 내에서 이제 제 수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코인이 좋다고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펀디엑스의 비중이 가장 높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문제라서 자, 일단은 왜 펀디엑스를 가장 비중이 높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1500을 들고 왔어요. 코인에. 그리고 200을 추가로 넣었어요. 그 당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월급에 100만 원 정도 떼서 넣고 그 다음 100만 원 또 넣고 해서 총 1700만 원이에요. 그게 펀디엑스예요. 근데 왜 펀디엑스냐? 일단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에요. 당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제일 긴 것들. 그러니까 1년 이상 너무나도 안 올랐던 종목들이 대충 그때 추렸을 때 30개예요. 코인 상장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 코인 상장된 게 원화 기준으로 한 1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110개가 거기서 탈락을 했죠. 그러면 30개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추려낸 거죠. 거래량이 정말 없는 것들. 거래량이 없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펀디엑스를 살 때 현재가에 그러니까 이게 매수 평균가가 0.2잖아요. 이때 이거를 매수를 호가창에 올리면 체결이 안 됐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땐 코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나마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정도 가면서 사람들이 이거 끝났다 아니면 더 간다라는 찬반이 있었고 펀디엑스 이거는 없어진다 뭐 이런 말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걸 사서 기다려서 크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퍼리움이라고 있어요. 이거 지금 33.50이고 자 보면은 1, 2, 3, 4, 5, 6 6개월째 양봉이에요. 이 슈팅 엄청 많이 나왔죠. 고가가 한 50원 갔는데 이게 예전에 얼마였는지 보시면 52주 최저 0.31원. 여러분 이거 0.31원에 이거 샀으면은 네? 지금 33.40이에요. 그러니까 제 펀디엑스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10월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이죠. 전 12월에 했다고 했어요. 11, 12월에 이게 10원까지 최대 갔었고 제가 이 10원에 중간에 사도 5원이에요. 그 당시에 이거 살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거 5원이 싸잖아요. 물론 이게 5원이 이렇게 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1원조차도 안 되는 코인이 한 4개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중 하나 리퍼리움이에요. 그럼 그 3개인가 4개 중에 리퍼리움이 먼저 탈출했죠. 그럼 비트토렌트랑 펀디엑스가 분명히 이 0.31원 이런 걸 탈출해서 이 12월일 당시에 고가 10원까지 갔던 리퍼리움 따라서 펀디엑스가 분명히 10원은 무조건 간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론하면서 하나씩 단서를 얻어서 저는 펀디엑스를 산 거예요. 펀디엑스 지금 8.92원이잖아요. 10원 갔어요.
그럼 그럼에도 저는 왜 10원에 이걸 팔지 않는 이유는 이게 리퍼리움이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10원은 고점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리퍼리움을 따라가진 않겠지만 리퍼리움이 50원이 최고점이라 치면 그래도 펀디엑스는 50원의 반토막인 25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안 팔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 1700만 원 정도 넣었다고 했죠. 지금 962만 4천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번 제가 매도를 했어요. 여기 한 번 매도했었죠. 거의 2배 좀 더 올랐을 때 매도한 거예요. 이거 매도를 해서 저는 2천만 원 정도 이미 챙겼어요. 2천만 원 챙긴 걸 뭘 했냐? 자, 보시면 메디블로, 오브스, 보스카인 뭐 엄청 많죠. 이거 전부 다 50만 원씩 해서 쫙 깔았어요. 아, 이 중에서 꽤 많이 상패 당해도 나는 돈을 번다. 이 마인드로 했는데, 그리고 저는 코인을 50개 정도 샀는데 지금 48개 정도 있을 거예요. 51개인가 같이 해서 지금 한 3개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그 3개 정도 매도는 왜 했냐? 제 원금 1700만 원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금 1700만 원 이미 찾고 대충 2천만 원 정도 챙겨서 이미 제가 통장으로 옮겼어요. 그럼 이건 뭐냐? 솔직히 얘기하면 저 원금 다 챙겼으니까 이 금액이랑 이 모든 코인은 저는 공짜라는 마인드로 지금까지 존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랑 진짜 존버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랑 이미 심리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면 좀만 흔들리면 하락장이라고 막 하는데 신경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코인 얼마나 급등량 심하겠어요.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거 펀디엑스도 6% 떨어졌는데 이거 10원까지 갔는데 이미 뭐 1, 1원 넘게 녹았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나는 원금 회수 다 했고 이 물량은 그냥 푸근하게 저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버틸 수 있냐? 이거 하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저도 주식을 하면은 200% 내지 300% 정도 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30% 정도 매도해요. 그 나머지는 그 산업이 꺾이거나 그 종목이 꺾이면 그때 팔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존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편디엑스의 이거 왜 이렇게 비중이 큰가? 이게 왜 제일 큰가? 하니까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좋았지 지금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사라고는 전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이 정도면 질문에 좀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존버 한 달도 못 한다는 댓글이 좋아요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공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정신개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마인드에 좋아요가 많이 박혔다는 건 여러분들 손은 지금 단타를 원하고 있어요. 단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금액이 커질수록 리스크는 더 커져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돈을 벌면 낮은 평단에서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성공했을 때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럼 평단은 더 높아져요. 금액은 그러니까 가진 돈 예수금이 더 높아지는데 코인의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가니까 더 많은 돈으로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단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은 좀 너무 많이 부럽죠. 솔직히 멋있잖아요. 단타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은 진짜 이거 사람들 막 10,000명, 20,000명도 보거든요. 돈을 많이 잃으시긴 하지만 코인 하시는 그 호두 형님 있잖아요. 어쨌든 돈을 많이 잃으시긴 하지만 어쨌든 재밌으니까. 여튼 그분 예를 든 건 좀 그렇고 정신 개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좀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넘어가면 이게 뭔 개조예요.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어제도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순위로 해야 될 과제를 드릴게요. 시스템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그냥 어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단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가면 파세요. 근데 그 얼마 가면 파세요 했는데 누군가는 그게 자기한텐 본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가 높은 수익권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의 각자의 수익률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수익률 있죠? 여기 총평가 수익률 이거나 개별 코인의 수익률 이런 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금 회수를 목표로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존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원금 회수를 다 해야지 존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존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